예,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자산기본법 제1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참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리뷰위원이자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이신 분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이사님이십니다. 원은석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 이사장님이십니다. 매일경제 엠블록 CEO 김용명 대표님이십니다. 바이야드 박혜진 대표님이십니다. 블록미디어 정명수 국장님이십니다. 비인클립토 한국 일본 대표 김외연 대표님이십니다. 블루코 김종환 창업자님이십니다. 한양대학교 강영구 교수님이십니다. IT센크레더 양소희 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디지털 소비자연구원 윤민섭 박사입니다. 예, 민병덕 국회의원님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위한 규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와중에 민병덕 의원님께서 방향만큼 속도도 중요하다고 하셔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4월에 초안을 만든 후 세 차례 업권, 교수, 변호사, 기자님 등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리뷰를 거쳐 최종안을 완성했습니다. 대선 기간에는 선대위 디지털자산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치면서 함께 다듬어서 완성했습니다. 민병덕 의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들어주시고 현장과 일선에 계신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 민병덕 국회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발의하기에 앞서서 법안에 대해서 공개 리뷰를 몇 번에 걸쳐서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그토록 시장의 의견이 혁신적인 시장의 의견을 참조해서 업계의 의견을 조율해서 법안을 내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제시하고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법률 제정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선도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제도적 초석입니다.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닙니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된 디지털 자산은 이미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 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 규모는 약 2.5조 달러, 하나로 333조입니다. 2020년 대비 3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 자산의 발행, 유통, 거래에 이르기까지 인허가 체제를 포함한 전방위 규제를 도입해서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률에 불과합니다. 발행, 공시, 거래 지원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는 아직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에 저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째, 디지털 자산 및 디지털 자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법의 불확실성은 산업 성장의 최대 장애물입니다.
사업하다가 감옥 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속에서는 그 사업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분류 체계부터 시작해서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둘째,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과 정책 조율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민간이 위원회 3분의 2 이상을 점유하기 위해서 유연성과 실효성을 높이게 하였습니다. 셋째,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가, 등록, 신고제를 도입해 시장 진입 장벽을 명확히 하고 영업행위 원칙과 내부 통제 기준을 명문화하여 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특히 스테이블 코인 같은 자산 연동형 디지털 자산에 대해 사전 인가제를 도입하고 자기 자본 요건 5억 원 이상, 준비금 보유, 도산 절연 조치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디지털 자산업 협회를 자율규제기구로 설립해서 거래 지원, 상장을 거래 지원으로 표현합니다. 거래 지원 적격성 심사, 시장 감시, 불공정 거래 감리 등의 기능을 통해서 산업 자율성과 건전한 생태계를 병행해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여섯째,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정, 부정 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는 강력히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과징금 및 벌칙 부과로 엄정한 집행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넘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반입니다. 특히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금융 기술과 민간 혁신 역량을 적극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과 투자자를 보호하고 혁신이 꼽힐 수 있는 제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드레일 내에서 마음껏 창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은 속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글로벌 G2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1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차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안에서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안 나와 있어서 혹시 RWA나 NFT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이 법안에서 제외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RWA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산을 신탁하고 그에 기반해서 발행되는 사실상 STO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증권법에서 증권 관련된 규제에서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NF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NFT라는 것은 하나의 그 고유적인 소장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장이나 아니면 그 신분의 증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증명을 위해서 활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른 데 있는 거죠. 예. 네, 백프를 하실까요? 네. 백프를 하시죠. 전문과 주요 내용은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받아보신 거죠? 네. 네, 질문을 주시겠어요? 네, 가장 먼저 드셨는데. 안녕하세요. 전사시민방 유민입니다. 일단 발의한 법안 잘 봤고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게 그 디지털 자산 관련 업종을 10개로 세분화만 했는데 그중에서 기타 디지털 자산 관련 업 이런 표현이 좀 모호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원래 저희 초안에는 9개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업계는 매우 창의적인 업계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여기 9개 있는 것 외에는 또 안 된다고 공무원들이 할 텐데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제가 일반 조항을 넣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9개는 열거 조항으로 있는 거고 나머지 기타는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뭐 거의 자유업처럼 가장 낮은 단계에서 만들어 놓은 일반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예, 가장 앞에. 디지털에서 바꿔주시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 가상거래하고 가상자 디지털 자산이 관련해서 법안에 보면은 이제 국내에서 돈을 한정이 돼 있고 규제 적용을 대상 자체로 국내에 한정이 돼 있는데 다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어서 관련된 유통 규제는 이 법에서 나중에 시정을 해서 추가 논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추후에 추가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법의 다른 부분에서 보시는 건지. 일단 제 생각하고 다른 분들 좀 말씀을 좀 추가 좀 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의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때에는 우리도 어느 정도 규제는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큰 의미는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외국에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 열어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데 한국에다 신고해라. 우리 인가해라.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럴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또 다른 전문가 분께서 추가하실 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지금 사실 좀 와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앞에 거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은 사실 미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더 같은 경우 이제 퇴출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어떤 그 나라의 법 정책적인 부분이 이제 같이 맞물려 가는 건데 그 지금 기본법에 달고 있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 그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뭐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그런 부분을 이어서 할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아까 도혜리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도 RW나 NFT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기본법에는 그 최소한을 담아야 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볼륨이 조금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걸 다 담기에는 너무 그러다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이게 뭐 조문이 500, 1000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게 되니까 최소한을 담는다고 담아놓은 거고 추가적인 부분은 계속 뭐 새로운 입법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법률 개정을 통해서 계속 반영을 할 겁니다. 예,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을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미카 같은 경우는 이머니 분야가 있잖아요. 거기는 세 개인데 자산 연동형과 일반 그 다음에 이머니 부분까지 있는데 우리는 이머니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머니는 정금법에서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법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서 끌어와서 여기에서 모든 걸 하겠다고 하면은 충돌이 생기고 그러면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이 기본법이 통과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통과될 수 없다고 보이고 그래서 기존의 것들은 충분히 인정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규율되고 있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건들지 않는다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것의 전략적 통과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새로운 법들은 새로운 법으로 또 만들 수 있다. 예, 여기가 먼저였어. 아까 계속 들으셨거든요. 예. 이번 법안에 보면 관리나 승인의 중요한 업무를 이제 금융위에서 맡게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때서도 그 후보 시절에 금융위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이 민주당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분리된 금융위에서 어떤 부분에게 이걸 맡기게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그 의원께서 이제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법안을 발의했으니까 이 법안의 본회의 처리까지 시한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금융정책 부분과 금융감독 부분을 나누겠다는 거잖아요. 금융정책 부분은 그래서 이제 재정위로 보내고 예산을 나누고 그리고 금융위에 있는 금융정책 부분은 나누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 보호원 이렇게 이제 대체적인 구상이 이런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금융 감독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보여서 여전히 금융위 또는 금감이 이쪽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서는 기본법이라서 기본법을 제정하는 거라서 뭐 공청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굉장히 뜨거워진 측면이 이게 있고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다 이걸 하겠다고 한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특히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법이 상원을 통과한 거 아닙니까? 거의 우리랑 비슷합니다.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주요 국가들이 제도화에 이른 이상 우리도 늦어지면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선되신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될 거라고 보고 오늘 뭐 매일경제TV 포럼에서 우리 윤한홍 위원장님 만나고 왔습니다. 윤한홍 위원장님도 이걸 빨리 하겠다라고 하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소통해서 저는 이번 하반기에는 반드시 제도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개표 발행을 축하를 드립니다. 물이 아니라 이 지문이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젊은가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원기술통권이라든가 이런 추경을 통해서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는데 이거를 지금 디지털 자산하고 연동시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앞서 그런 방향은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저희들의 상상력 속에는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나 온누리 화폐라든지 이런 것을 이 코인으로 해서 하면은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드는 그리고 전파 속도도 빠르고 실제로 저희가 예를 들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것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느냐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이준수 후보는 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이미 한번 해본 경험들이 있는 플랫폼이 있고 또 삼성, 현대자동차 이런 굴지의 대기업들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는 스케일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스케일업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 같은 부분도 이것들로 하면 훨씬 더 스케일업이 저변에 깔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추가해서 주실 부분 있나요? 예, 뭐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법을 만들려고 하면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만드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산업협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협회 쪽으로 많이 질의가 들어오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피지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 수수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쪽 부분에 진출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한번 논의도 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상품권 발행 회사들도 최근에 이제 저희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쪽 부분에 새로운 부분에 시장들이 열리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서도 아마 많은 기회들이 새로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 부분은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사실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보다 법적인 문제 기술적 부분은 그 기술적 부분 아주 쉬운 것 같습니다. 조세일보 이성이라고 합니다. 네네. 디지털 자산 발행이 제한이 없고 뭐 삼성 방금 삼성 현대도 언급하셨고 뭐 은행업도 언급하셨는데 그럼 금산분리 같은 경우도 지금 완화나 철폐 쪽으로 가야 하는 걸까요? 금산분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걸 금융으로 생각하시는 여기 거잖아요. 보면은 그 뭐 디지털 자산이 이게 금융이랑 사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자기 그 가치가 연동이 되니까 그럼 사실상 그 금산분리 그걸 완화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삼성 현대 정도까지 할 거면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놓고 이용하지 않는 것을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발행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되지 누가 발행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금산분리 다할 수 있다. 대체로는 네. 또 다른 어차피 그 사실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현상은 아니기는 하고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그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통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사실 논의하기 위한 법안의 기본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회적으로 금산분리를 사실상 무효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 산업계에서는요, 이 크립토 산업 자체를 금융의 하위 분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금융을 넘어서서 훨씬 더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좀 산업 자체적으로 좀 독립된 산업으로 보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금융이라고 인식하고 금산분리라는 틀에 가둬서 생각하진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도산전도 그렇고 사실상 금융 쪽이랑 연결이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일단은 삼성현대를 허용을 하지만 이게 금산분리랑은 관계없다 일단 그런 입장이신 거죠? 네. 제가 한마디 추가. 그렇게 해서. 오늘 설명. 예, 금산 분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할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구글이 구글 벤처스를 하면 금산 분리 위반인가, 애플이 애플페이를 하면 금산 분리 위반인가, 삼성이 삼성페이를 하면 금산 분리 위반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이 삼성페이에 스테이블 코인을 실어서 글로벌 트랜잭션에서 거래 비용을 낮추고 고객한테 더 좋은 로열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꼭 금산분리 프레임에서 이해하는 게 과연 생산적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한테 삼성페이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둔다면 애플페이랑 경쟁이 안 되겠죠. 페이팔하고도 경쟁이 안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금산분리라는 게 도구마도 아니고 실용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금산분리라는 게 0, 1의 개념이 아닙니다. 네, 0에서 100% 흑백이 딱 나눠진 게 아니라 중간에 맞은 그레이 영역이 있거든요. 구글 벤처도 있고 페이팔도 있고 삼성페이도 있고 그래서 금산분리를 선을 그을 때 어디에서 이렇게 어느 회색 분야에서 흑백을 나누는 게 우리한테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을 하는 주체와 대출을 받는 주체가 같으면 거기에 많은 부정이 생길 수 있다. 이게 금산분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분야는 대출을 하는 분야와 대출을 받는 분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저희에게 있는 지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판에서 저희가 생존을 위해서 통화 주권을 위해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마당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활용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또 계실까요? 예. 금산분리 같은 경우 논란이 때문에 원래 금융당국의 인허가 법이랑 시설 여기서 원래 나왔었던 거는 그렇지 않고 금융당국의 그러니까 저희가 한 3개 정도의 당국이 2개 정도의 당국이 있는 거죠. 가상자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3분의 2 이상을 민간으로 위원으로 채워서 거기에서 정책과 새로움들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인가도 있고 등록도 있고 신고도 있는데 그런데 인가가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금융위에 인가 정도는 필요하겠다. 최소한의 규제로서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지털 자산위원회. 디지털 자산위원회.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말씀부터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있고, 특검법상에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 거, 자금 세탁 방지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상자산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없는 자산, 그래서 이걸 없는데 무슨 자산이란 말이냐 이러면서 이거는 투기의 수단인 것 같고 뭐 무슨 효용이 있는지 모르겠고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저희는 이것은 실체를 가지는 것이다. 디지털에 있는 자산이다 라고 해서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쓴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업계 무수한 포럼을 다니면서 의견들을 많이 물었을 때 디지털 자산이라는 말들이 좋겠다라고 해서 실은 업계에서는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말을 안 쓰고 대체로 디지털 자산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법이 통과되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없어질 거고 그리고 특검법상의 자금 세탁도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새 법안의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립 방안이 잡혔는데 지금 이미 금융위 하나의 가상자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안 통과된 이후 그 법안 통과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그 해당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그러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법안이 통과돼야 그 위원회가 해체되고 대통령 직속기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법안 통과 안 시키고도 대통령께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직속이니까. 저희는 방향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방향 제시를. 그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립은 언제쯤 법안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면은 굉장히 늦어지고 어려운 거 후보 시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정책실장으로 가신 분도 기재부 분이긴 하지만은 나와서 이 업계에 계시면서 저랑 토론도 여러 번 하셨고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제가 열심히 하고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정책실장님을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신은 해박하고 그래서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법안 통과와 무관하게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조직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네. 오랫동안 손드셨습니다. 그 지금 말씀 주신 내용 보면 한국 디지털 자산 산업협회를 자율주의 규제 기구 설립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기능이 현재 닥사에서 하고 있는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닥사는 거래소잖아요. 네. 닥사는 거래소인데 거래소의 연합이 하고 있는 것에 가장 문제가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 분야에서 몇 년 전부터 국정감사에서 계속 지적해왔던 부분이 이해 충돌이었습니다. 닥사에 어떻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나. 닥사 같은 곳은 수수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럼 발행은 많이 시키고 상패는 안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자율규제로 시장 감시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닥사 무용한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제가 드렸었고 그래서 닥사에만은 맡길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거래 지원 그리고 폐지 상패를 거래 종료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주식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거래 지원과 거래 유지 그리고 거래 종료와 관련된 것들은 거래소에서도 할 수 있고 거래소가 이 협회 산하에 있는 적격성 심사를 하는 거래 적격성 평가위원회 거기에서도 할 수 있게 양곳에서 할 수 있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시장 감시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시장 감시 기능은 그래도 협회에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이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제가 버거코인이니 김치코인이니 이런 말들을 저희 의원실에서 다 만들어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닥사가 어쩔 수 없었던 측면도 있겠지만 규정이 제대로 있지 않다 보니까 이해관계 충돌을 막을 수 없었던 거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네. 많이 합시다. 이게 지금 정책은 대통령 직속의 이제 위원회가 하고 관리 감독은 금융위가 하며 자율 규제는 또 협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일종의 이제 관리 감독과 규제를 그 한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 하며 관리 감독과 정책이 분리될 수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 개로 나누게 된 이유가 뭐인가요? 각각의 기능이 다르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협회가 가장 주요한 기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래 지원과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불공정한 거 아닌가 여부를 결정하는 감시 기능까지 여기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발행이라든지 중요한 것에 대한 발행이라든지 네가 할 수 있어 없어 이런 부분들은 금융위에서 하는 거고 전체 방향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시장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입장을 가져야 돼 어느 정도의 우리의 역량을 쏟아야 돼 그리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어
그런 부분들을 의견 수렴하는 그런 구조로서 그리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로서는 그래도 가장 힘 있는 대통령실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각각의 기구가 저는 어느 정도씩 충돌하는 것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일사불란하는 것도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하세요. 아시다시피 이 분야는 굉장히 빨리 변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기술을 따라잡고 산업의 추세를 따라잡기 힘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르르 만들고 어떻게 적응하느냐.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전문가분들이 제일 잘하니까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셀프 레귤 자율 규제를 하고 그런 게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견제와 균형은 필요하겠죠. 전문가들이 현실에 제일 잘 알고 가장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알지만 그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부 기구는 필요하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국익 차원에서 또 전체적인 빅픽처를 설계하는 부서는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각자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제도 설계의 문제라고 최적의 제도 설계를 우리가 한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열심히 남구만. 예. 아까 방금 박사 이야기 나와서 좀 확인 보니까 기본법 리뷰 중 2차만 박사 소속들이 합류했고 3차는 3차는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혹시 관련된 뭐 뒷얘기가 좀 소개 부탁드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박사의 그 기술권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걸 인정 안 하시고 새로운 판을 짜신다는 거 이해하면 될까요? 뭐 다른 사람이 설명해서. 뭐 그 부분은 사실은 아까도 도예리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기본법이 담고 있는 거는 지금 닥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나 이런 실제 업무보다도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들어와 있는 업종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닥사를 특별하게 배제한다는 그런 건 없었고요. 뭐 저희 뭐 리뷰원들이랑 계속 하고 했을 때 아마 2차에만 본인들이 조금 사실 닥사가 크게 뭐 처음부터 액티브하게 활동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러 배제한 것도 아니고요. 항상 문호는 열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2차에만 참석을 하니까 그게 혹시 2차만 일부러 하고 나머지를 뺄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 모든 업계에 이렇게 문호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닥사 전문위원이라서 닥사도 참여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마무리할까요? 네, 제일 처음에 하셨는데. 네. 거래지원 적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의무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거래소에서 그걸 어떻게? 예,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위원회는 거기다 거래지원을 거래지원에 대한 심사 요청하는 것은 자율입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심사하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은 약간 좀 더 권위 있거나 좀 더 이해 상충이 없는 곳에서 한번 심사를 맡겨야겠다고 하는 부분은 이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거래 지원과 관련해서는 거래소의 좀 자율적인 부분을 좀 확보해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도 좀 설명해 주면 좋은데 저희 초안에서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이 리뷰 과정에서 이제 닥사 들어오셔가지고 닥사의 자율권 뭐 이런 부분도 계속 얘기하셔서 그래서 닥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열어놨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예, 마무리해도 될까요? 다 본인이 마지막이래. 레버리지 선물 거래 거래소에 하면서 이제 거래소나 매매하면서 신용 공개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레버리지 허용한 게 아니냐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하신 건지 왜냐면은 아무래도 현재는 규정 자체가 없어서 저희 이제 이전에 좀 사행성 논란 이런 것들로 거래소도 좀 쉬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해서 좀 육성지는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신 건지. 뭐 그렇다고 대답해드려야 되겠죠? 예. 기본적으로 저희 법은 규제 법안이 아닙니다. 가드레일 법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드레일을 두고 그 안에서 정말 창의를 발휘해라. 이래야지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이 산업이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아직 모호하기 때문에 기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규제해야 된다. 아직 뭐 방향이 중요하다.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2022년도에도 이 법안 냈었습니다. 근데 이 법안 시기상조라 그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녹여서 이용자들 보호하는 이쪽만 좀 해보자.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논의를 좀 더 충분히 해보자. 그런 건데 그 이후에 논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도도 중요하다. 동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 그러려면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초안을 낸 거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3번에 걸쳐서 리뷰를 걸쳐서 이걸 낸 거고 이것은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주변의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이 분야에 엄청나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세계 결제 시장을 누가 먹느냐의 문제거든요. 결제 시장이 한번 한쪽으로 확정이 돼버리면 그 이후에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프라인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결제 시장 이 패권을 누가 질 거냐의 문제인데 미국이 완전히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뭐 다른 나라는 미국한테 대들지 않고 있냐? 그게 아니고 EU든 싱가포르, 홍콩, 뭐 일본, 프랑스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들 중에서 가장 인터넷 강국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G2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미국 다음에 우리가 될 수 있는 지금 절호의 기회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신용공여에 대해서 한 말씀 그럽시다. 예. 그래서 아까 그 신용공여면 물론 레버리지 투자가 되는데요. 이제 흔히 하는 오해가 레버리지 투자는 위험하고 거기에 뭐 되게 불안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기관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기관 입장에서 중요한 건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 관리를 하는데 신용 공유를 해서 그런 포지션을 잡으면 위험 관리를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과 다르게 신용 공유를 해서 레버리지를 하게 해주면 오히려 위험을 줄이는 포지션을 더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건 개인보다도 기관들에게 훨씬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거래소들에 비해서 코인베이스나 해외 거래소들은 기관의 비중이 70-80% 압도적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면에서 그게 또 바람직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장을 건전한 측면, 건전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전체적인 리스크를 줄여주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법안 내용을 꼼꼼히 잘 살펴보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민병정 의원님의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발행인에 대한 제한을 안 둔 것도 뭐냐면 한국에서는 사실 디지털 자산이 이거 어디다 써라는 오해가 많습니다. 그동안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자기술이라든지 디지털 금융 중에 많이 발전을 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모델을 디지털 자산화시켜서 해외로 만약에 국제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하게 한다면 이제 다양한 산업이 마련될 수가 있고 우리나라의 단순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도 발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G2도 충분히 가능한 산업이다. 결국에는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사업자 및 발행인들에 대해서 하나의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예, 이거는 지금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장님한테 태도로 결제를 해주면 일하러 오겠다고 한다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 통장도 안 가지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환불도 안 해도 되는 태도로 받으면 바로 지금 뭐 동남아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벌써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비자 카드는 다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에서도 그걸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제가 갔던 매경에서도 거기에서도 그걸로 지불해 달라고 한답니다. 테더로 지불해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테더를 좀 확보해야 되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빨리 우리가 주도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은 뭐고 그걸 어떻게 해칭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빨리 진행을 해야지 우려사항이 이렇게 있어 하면서 방향이 중요해라고 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다 보면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만들어도 시장에서의 힘은 없어지는 때가 된다라는 측면이어서 지금은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은 좀 간절한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